인력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도 사람 구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좀 이것도 앞에 설명과 맞물려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업계에서 누가 주로 발언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일본에서는 누가 발언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 주도권이 좀 다릅니다. 예. 일본은 쉽게 얘기해서 모노주쿠리라고 해서 장인들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인이 고객이 뭐라고 해서 거기 영업 쪽이나 기획팀에서 설계 쪽에서 이거 이렇게 맞춰주세요 하면, 근데 장인이 딱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하면 노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유연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측면이 있네요. 장인들이. 그리고 나서 LNG선이라든가 드릴십이라든가 세계 최초의 어떤 걸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장인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이빨이 셌냐? 돈 벌어고 수주한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경영자라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야 노르웨이에선 이거 이렇게 바꿔달래 그러면 무조건 눌러서 현장에서 바꿔주는 이게 거예요. 또 장단점이 있네. 맞습니다. 예. 부가가치 선박에서는 그런 부분의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계속해서는 중국의 저 저가 수주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우리나라가 그 뒤에 선점했던 모든 용어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소 이 슬로건이 붙은 선박들을 전부 싹쓸이를 했습니다. 최대, 최소, 최고.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초나 세계 최대라는 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인 중에서 처음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구인 중에. 그러니까 이런 배는 지구인 중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지구인. 얘기예요. 네. 한국인도 있잖아요. 네, 지구인이 세계 최초니까요. 60억, 70억이고 저 처음. 자, 그러면 이 세계 최초로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례가 없는 거를 수주하고 나서 예. 아무리 우리의 기술자가 고숙련이고 능동적이고 순발력이 좋다 하더라도 때로는 주판 잘못 튕기거든요. 그래서 드릴십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형적인 조선업 구조가 생겨요. 어떻게? 근로자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명장이라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적정한 대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급여를 깎는 게 조선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인건비를 박하게 해주고 임금 동결해버리고 하청으로 넘겨버리고 하도급으로 바꿔버리니 당연히 이분들이 계속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했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그 일을 하면 돈을 더블로 받는데 누가 조선업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조선업의 인력난이 심해졌다라는 건 이런 구조 속에 생긴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공업이 워낙 안 되다가 조선이 안 되다가 코로나 팬데믹 좀 끝나갈 조짐에 막 수주 발주를 시작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막 마구잡이로 싹세를 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예. 저가선도 마구 왜냐 일단 수주 물량을 하려고, 채우면 예. 회사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환율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계약 조건이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리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무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배값은 만약에 지금 계약을 맺었다면 약 50% 내지 뭐 7, 80%를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데 아주 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 내부적으로는 아주 경영 위기다. 상당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짚어주셨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려워서 사람들을 이제 자르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다고 하고 말한 것처럼 환율이 계속 쭉쭉 오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손해가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통매각을 결정했습니다. 1999년 대우그룹 공중분해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 2001년부터 산업은행 관리 아래 7조 1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으며 21년간 새 주인 찾기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